통일부는 발표하신 내용이 뭐 특별히 없고 저기 비전향 장기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의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일부 주장에 의하면 남북 간 협의에 의해서 보내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여권 만들어줘서 본인 능력껏 북한으로 가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 만들어줘서 그분이 중국 가가지고 평양 가는 비행기 타고 들어가라. 본인 가고 싶은 대로. 라는 얘기에 대한 판단,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심양으로 가서. 네. 문제는 이제 북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건 본인들이 감수해야죠. 우리는 네. 보내주면 되고 북한으로 못 가서 되돌아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거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아, 예. 굳이 뭐 북한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본인들이 지금 사실은 나이도 엄청 많아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예. 안학섭 선생 같은 경우는 95세입니다. 예. 어쨌든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우리로서는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걸로 예. 북한과 협의해서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긴 한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 방침입니다. 네,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그다음에 국군포로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송환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는 그리고 남북 대화가 되고 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던 사안이죠. 네, 이 납북자 송환 문제. 지금은 대화 루트도 끊어졌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실장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장관님이 넘겨줘야 할 모양인데. 그리고 아까 어디 자료에 있던가 평화 통일에 관한 교육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었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 이미 그 법이 있다는 뜻인데. 사회적 대화를 지원 근거법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개정이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국립평화통일교육원장입니다. 네. 그 통일교육지원법이 9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네. 여기에 이제 교원들 이수를 하기 위해서 그 지원법을 개정하려는 안이 여야 각각 한 건씩 무슨 지원법이에요? 무슨 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예예.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교육을 지원한다 그 뜻일 텐데 예. 누가 누구를 교육하는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통일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법이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실제로 해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89만 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게 이렇게 왜 그게 뭐 남북 긴장 관계도 있고 그 동안에 또 안보 중심의 교육 또 일방적 주입 방식 교육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좀 확대를 대폭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합니까? 예, 통일부 평화기록실장입니다. 네. 현재 대부분 판례로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잖아요. 소지죄.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사실 통일부 평화기록실장입니다. 노동신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도와 현실 간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꿰매 넘어갈까 봐? 이 특수 자료 지침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이런 자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아니 뭐 그런 규정 다 좋은데 그냥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그 저기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은 좀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사실 노동신문의 개방의 문제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너무 엄숙하잖아요. 무슨 국정과제야 이게. 그냥 열어놓으면 되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어떤 부처가요?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같은 데서는 국정원이 반대할 거. 자기들만 보겠다. 그게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놨습니다. 그걸 개정해 줘야 돼요.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이거는 뭐 원칙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저 비공개로 얘기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죠. 네. 나머지는 비공개 때 할까요? 이렇게 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어디 누구세요? 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답입니다. 그러시군요. 여기도 재원이 뭐예요? 남북협력기금. 기금이에요. 네.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얼마 있어요? 전에 보니까 한 1조 원쯤 된다고 그랬는데. 예, 1조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 내년 예산 1조입니다. 네, 일장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네,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주태입니다. 네. 여기는 3년째 공석이에요? 아닙니다. 1년 정도 공석. 1년 돼요? 1년 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뭐 기관명이 명확한 대로 이탈 주민 지원 업무를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개념 정의돼서 관리하는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입국자 수는 34,500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에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1,000명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로 왔다가 되돌아간 사람도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얼마쯤 되는지 얘기해도 돼요? 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명밖에 안 돼? 공식적으로 확인, 물론 비공식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숫자는 북한에서 이제 남한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숫자를 보고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부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 입국자가 총 3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많지는 않네요. 중국으로 가 있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세요? 북한까지는 안 가고 우리나라에 와 있다가 중국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혹시 뭐 그런 통계 있어요? 예, 그 중국에 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알수 파악이 없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어쨌든 3만 몇천 명이 탈북민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국내에 남아 있지는 않을 거고 일본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게 한 30명 된다는 거고 네. 국내를 벗어나서 다시 대한민국을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수자 아마 통일부에서 정확히 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실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거주 불명이 462명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국내에 있는지가 불명확한? 네네네. 그 중에 해외로 간 분이 327명으로 지금 저희가 네, 파악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DMZ법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공개 논의는 혹시 뭐 총리 하신 말씀 하시죠? 두 가지만 좀. 비공개 논의는 좀 이따 하고. 통일부 장관님. 예. 그 북향민 자살이 지금 보니까 10만 명당 숫자가 우리 일반 내국인에 비해서 2배라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자살 관련한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을 못했는데 통일부에서 판단하셔서 통일부나 아니면은 그 관련 재단에서 이 정책 자살 관련 대책 정책을 할 때 거기도 좀 파견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도 생각 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보니까 아까 CPTPP 얘기 나오는데 일본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이런 차원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CPTPP가 여러 가지 이유상 잘 진전이 바로 안 될 걸로 예상되는 게 또 현실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국내적인 제약 요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국내적인. 그래서 CPTPP가 한일 관계의 강화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필요도 하고 또 특히나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좀 걸림돌도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그 강화되고는 있지만 CPTPP가 당장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경제 문화 교류를 높이는 것이 종래의 FTA나 CPTPP 말고 다른 그 어떤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프로젝트를 고민 좀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논의를 좀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CPTPP는 사실은 일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WTO 체제가 완전히 이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농수산물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북향민 자살자 숫자는 우리 국민은 10만 명당 26명인데 탈북민, 북향민은 54명입니다. 2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근데 핵심을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통일부가 만들고 있는 대책은 심리 상담 강화 그리고 핵심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문제 제기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심리 상담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책 중에 그 부분이 딱 대상이 보이는 것이어서 예. 조금 좁혀서 접근을 하면은 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대통령님께서 그 하나재단 그 공석 지적하셨는데 새로 3만 1,000명 여기 살고 있는 북향민 중에서 가장 본인들의 문제니까 그 애로사항을 잘 알겠죠. 그래서 북향민 중에서 하나재단 이사장을 지금 물색해서 인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향민 중에서 맡겨보시겠다는 취지세요?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비공개로 좀 바꿔서 비공개 토의